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내년이죠. 2025년에 고2가 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막막해 하시거나 조금 불안해 하시는 공통적인 고민거리 3가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학부모님 고민거리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아이가 고1 내신 영어 등급이 낮은 편인데 겨울방학 때 영어적인 실력 향상이나 고2 영어 등급 향상을 위하여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항목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법의 경우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내신 영어를 잘 이겨내 왔고, 그리고 이제는 고등학교 영어 문법에 대한 용어라든지 기본적인 개념은 숙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념을 공부하지 말아라, 이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문법 파트 중 또는 본인이 문제를 풀었을 때 특정한 구조가 나온 경우 틀렸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1년 동안의 내신 시험지와 1년 동안의 전국에서 치러진 모의고사 어법 문제 기출을 통하여 본인이 잘 모르고 있거나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직도 조금 정리가 덜 돼 있는 개념을 완벽하게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개념이나 그 파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법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접근법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스킬과 꼼수는 함정에 걸릴 수 있거나 특정 문장 구조가 바뀌게 되면 함정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스킬과 꼼수를 배제한 개념에 입각한 자신만의 문제 풀이법을 확고히 다져 놓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번엔 어휘 한번 보실게요. 어휘는 이제 수능 어휘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1 1년 내내 중간중간에 모의고사형 공부, 수능형 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1년 내내 내신 공부에 매진했었죠. 그러니까 수능형 사고와 수능형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었다고요. 했다 할지라도 여름방학이었죠. 여름방학은 너무 짧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수능 어휘, 즉 고3 어휘까지 이번 겨울방학 때 최소 3회독 정도는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너무 어려운 단어, 정말 고난이도 단어도 중요한데 생각보다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장을 펼쳤을 때 기본적인 단어, 예를 들면 preserve, persevere라는 단어, 스펠링이 비슷한데 뜻이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 어휘입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다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문장 공부 한번 보실게요. 문장은 당연히 해석 연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걸 해보고 싶은데요. 문장 구조 분석은 어법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문장은 해석하는 연습에 집중을 해 주시되 그 문장이 우리말로 결국에 어떤 의미인지 그 문장을 유연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긴 문장을 마주해도 우리말로 요약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지문 독해도 하셔야죠. 자, 보실게요 한번. 당연히 지문은 맥락 파악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문 속에 나와 있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 또 반대 의미, 즉 각 문장의 흐름과 각 같은 의미의 것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나가는 연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문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를 발췌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선생님, 저는 지문 공부 고1 때도 이렇게 했었고 내신 공부 때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반드시 하나 추가해야 되는 수능형 공부는 바로 지문 속에 있는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통념 반박이라든지 인과 구조라든지 조건 결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까지 잡아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수능형 공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2023년에 수능이 한 번 개편됐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수학 과목에 대한 개편 사항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들어보셨죠? 근데 영어도 개편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어휘의 경우 바로 다이어입니다. 여기서 다이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단어인데 뜻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본인이 어떤 어휘집을 외우는데 너무나 잘 알고 쉬운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이런 뜻이 있었나 싶은 것들은 외워주세요. 물론 시험장에 가서 맥락상 그 어휘의 단어를 추론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잖아요. 그런 단어를 마주했는데 너무나 쉽고 잘하는 단어를 마주했는데 의미가 이상해요. 해석을 해보니까 내가 알던 뜻이 아니에요.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큰 불안감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이런 단어가 몇 개다, 어떤 어휘집에 있다 이렇게 지정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외우든지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였어요. 누구나 잘 알고 익숙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었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도 숨겨진 비밀. 바로 문장 내에서도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정보는 뉘앙스, 긍정이냐 부정이냐 뉘앙스가 될 수도 있고 중심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원인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고 논리성이 들어간 정보도 있고 반드시 해석을 해서 우리말로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파악했죠? 그럼 그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장 학습이 이루어져야 지문을 만나게 됐을 때도 문장처럼 필요한 흐름과 필요한 정보를 올바로 인식해서 그 안에 있는 논리성을 판단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유형별 풀이법, 유형별 풀이 스킬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아직은 수능형 사고와 수능형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시기죠. 지문을 해부하고 완전히 분석한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의미는 같은 의미끼리 묶어보는 모습.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어떤 원인 결과가 보이는지 이렇게 지문을 완벽하게 해부하고 분석한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해 주시면 이번 예비고의 겨울방학 수능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고 그 무엇보다 수능형 사고하는 방식이 많이 길러질 겁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거, 선생님 저는 아직은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기출지문은 아직 어려워요 하는 학생은 고2 전국 모의고사 기출지문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거 좋은데 혹시 본인이 조금 더 수능형 공부, 조금 더 수능다운 지문을 공부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평가원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소재, 너무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어려워지냐고요? 정보를 발췌하는 것, 그리고 지문 속에 들어가 있는 지문 구조를 알아가는 게 고2 거보단 평가원 기출지문이 조금 더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답 고르는 거에만, 오답이 왜 그런지에만 집중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문을 분석하고 해부해보는 연습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고민거리 보실까요? 요거는 학부모님도 우리 학생들도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고2 내신 영어는 고1 내신 영어와 많이 다르다던데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도 한번 항목을 4개로 나눠봤어요. 일단 시험 범위는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고등학교도 있고 아닌 고등학교도 있어서 학교별로 다릅니다. 지문 개수로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데 요거는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내신 범위에 있던 지문 개수가 똑같거나 또는 1학년 때보다 지문 개수가 조금 줄었는데 왜 2학년들은 시험 범위가 늘었다, 영어 시험 범위가 많다라고 느끼냐면 고1 때보다 지문 자체에서 이해할 게 많아집니다. 즉 생각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공부량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많다, 시험 범위가 늘어났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암기해야 할 양도 많아질 겁니다. 왜냐고요? 기본적으로 2학년 때는 문장, 어휘, 지문의
변형되는 퍼센트와 비율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탄탄하게 암기를 해 놓아야지만 변형 포인트까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장을 변형하고 어휘를 변형하고 지문을 변형하는 건 모든 고등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1학년 내신 영어 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변형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학교별로 아시겠죠? 자, 유형 보실게요. 수능형 문제 유형이 1학년 때보다 훨씬 많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학교만의 특수한 문제 유형, 학교 선생님들만의 고유한 문제 유형이 있는데 요것도 1학년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거고 요게 바로 내신에서 킬러 문항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서술형이 확실히 1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다각화되고 복합적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와요. 근데 2학년 때는 1학년 때보다 단순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서술형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시험 관련 말씀도 해볼게요. 시험 문제 개수가 줄거나 늘거나 유지되거나 요것도 학교마다 다른데 시험 문제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2학년이 되어도 시험 문제가 몇 문제인지는 공표를 해 주시니까 요거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도 50분으로 동일합니다. 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형뿐만 아니라 객관식에서도 1학년 때보다는 이해를 해야지만 지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고 선지에 있는 어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조금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걸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고1 때 영어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2학년 선배들이 내신 영어 하기가 어렵다,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 세 가지일 겁니다. 내신 대비 평균 기간은 6주에서 7주, 1학년 때와 비슷하죠. 근데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의 범위가 늘어나고 공부의 난이도와 개념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1학년 때보다 사회과학 과목 공부의 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어에다가 2시간을 썼었는데 이제 사회 또는 과학 공부에다가 시간을 써야 되니까 영어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지죠.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냥 시험 범위가 부교재든 전공 모의고사든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올라갑니다. 등장하는 소재, 등장하는 화두, 지문 속에 등장하는 문장 길이, 지문의 구조가 그냥 어려워집니다. 1번적으로. 그리고 지문의 복합성이 증가한다. 이 복합성은 뭐냐면요. 문장 간의 연결관계, 문장 간의 논리구조, 지문 전체의 내용을 휘감고 있는 논리성이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들이 똑같이 내신 영어를 공부하는데 1학년 때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수능형 문제라 그랬죠? 수능형 문제는 어법을 포함한 이렇게 4가지, 8가지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거가 어렵고 밑에 거가 쉽고 또는 반대로 밑에 거가 쉽고 위에 거가 어렵다? 그거는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건 몰라요. 다만 이런 8개 문항, 이런 유형의 수능형 문제 유형은 증가한다는 점. 자, 바로 요 8개가 2학년 내신 영어 시험 문제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지문의 소재와 내용이 비슷한 다른 지문을 가져오거나 지문의 원문을 연계해서 내는 연계형 문제 또는 내용과 소재가 연계가 되지는 않은데 그냥 외부 지문을 넣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요거 2개의 난이도가 1학년 때보다 많이 증가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 2 문항이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 유형이며 요 2 문제와 서술형에서 얼마나의 관점을 당하느냐.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그 조금 어려운 서술형 문제와 연계형 문제, 외부 지문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상등급이냐가 갈라질 겁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세 번째 고민거리 보실게요. 학부모님 고민이시죠? 저희 아이가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에 집중한다는데,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정시 파이터죠. 그쵸? 자, 아무튼 근데 수능 영어가 얼마나 어렵고 수능 영어 1등급 확보가 얼마나 힘든지 현실적인 측면을 알고 싶어요. 아마도 요 고민이 있으신 학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2학년 때까지는 꼭 내신을 챙겼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1학년 내신 등급을 보더니 너무 섣불리 내신을 포기한다고 하고, 그리고 들어보시기에 수능 영어가 어려운데 너무 아이가 섣불리 정시 파이터로 전향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의 불안과 걱정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4년 고2 10월 전국 모의고사의 1등급 비율은 2.3%였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영어 과목만 유일하게 무슨 평가죠? 절대평가죠. 실제로 절대평가를 처음에 시행했을 때 1등급 아이들의 비율을 7%에서 8% 목표로 잡았는데 보세요. 2.3%밖에 안 나왔고, 고등학교 2학년들이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누가 응시를 안 하죠? N수생이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N수생들이 상위권을 많이 가져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끼리만 봤는데, 심지어 상대평가도 아니잖아요. 영어는 2.3%밖에 안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1등급 비율이 확 떨어지죠. 심지어 평가원 고3 시험도 아닌데 2024학년도 수능 1등급 비율 보실게요. 4.7% 나왔습니다.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능이죠? 6.2% 나왔습니다. 1등급 비율. 그럼 즉 수능이 한번 개편된 이후로 절대평가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평균 5%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평가일 때 상대평가 자체가 1등급을 4%까지 주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절대평가죠. 거의 상대평가의 비율과 똑같네요. 왜 그럴까요? 수능 영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냥. 더욱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의대 증원 이슈. 그렇죠? 그래서 N수생 비율. 참고로 N수생들이 상위권을 많이 차지합니다. 무려 N수생 비율이 평균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비율과 요 통계치만 보셨을 때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1등급이 4%대밖에 안 나오는구나. 절대평가인데도.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어려운 거는 알겠고 N수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3들이 조금 밀린다라고 보시면은,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요소 때문에 이렇게 1등급 받는 게 어렵냐?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영어 단어의 양적, 질적 확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예비고의 학생이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단어 기억나세요? 어떤 단어 조심하라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근데 그 단어에 아는 뜻 말고 낯선 의미가 있다는 점. 얘를 수능 영어에서 많이 출제하고 있고, 심지어 단어 안에 영어적 뉘앙스가 포함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face란 단어 아시죠? 마주하다. face란 동사는 뒤에 오는 목적어가 부정적 뉘앙스를 가질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냥 마주하다, 직면하다 이렇게만 외웠지 뉘앙스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죠. 요즘 수능 영어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단어이지만 맥락상 낯선 의미가 들어오고 그 단어의 뉘앙스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요걸 알아야 해석이 자연스러워지겠죠. 두 번째 보실게요. 아무래도 문장 길이가 조금은 길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문장 공부할 때 반드시 정보를 발췌하는 연습을 해보시라 그랬죠. 왜요?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문장에 있는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문장 안에 있는 올바른 정보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거를 지문 속에 녹여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고요, 수능 영어에서. 그래서 직역이 뭔지 아시죠? 그대로 단어 뜻을 그대로 이해해서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올바른 문장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의역 두 가지를 섞어서 문장을 공부하셔야 할 겁니다. 자, 3번도 보실까요? 독해를 하실 때는 한 문장을 해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의 의미를 연결해서 지문을 하나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능 독해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 4번째입니다.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일단 유형별 풀이법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으시죠? 빈칸 추론 이렇게 푼다. 문장 삽입은 이렇게 푼다. 뭐 대입 파악 이렇게 푼다. 스킬과 편협한 꼼수는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이번 예비고의 겨울방학 공부할 때 유형별 스킬 공부와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하기보다는 지문 분석하는 연습을 통하여 사고력과 분석력을 배양하자 그랬죠?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수능 영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이 언어 형식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언어 형식이 바로 지문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예비고의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라고 적극 권장드린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수능 영어가 바뀌었고 수능 영어가 어려워진 이유가 평가원의 출제 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다음 요즘에 수능 영어가 어려워진 또 다른 숨겨진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지, 오지선다죠? 오지선다가 너무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정답 같지 않은 정답,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을 가려낼 수 있는 선지 분석력까지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지 분석 그냥 4개 걸러내고 올바른 거 하나 고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 4개를 골라내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지문에 대한 완벽한 내용 이해와 지문에서 중요한 정보 발췌죠. 그래서 각 문제 유형이 요구하는 중요한 정보나 특정한 단서가 있겠죠. 그거를 지문에서 찾아냈어야 합니다.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매력적인 오답도 걸러낼 수 있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선지도 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예비고의 학생분들 지금 뭐 사회 공부도 해야 되고 과학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또는 그냥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전 과목 통틀어 부족했던 수능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이상하게 영어 공부만큼은 조금 뒷전으로 미루거나 그냥 제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비고의 겨울방학 영어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고일 겨울방학을 본인의 영어적 사고 능력과 수능형 사고력을 길러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공부하는 데 조금 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지, 어떤 문제를 몇 초 안에 풀지, 이 문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 지문은 왜 첫 문장에서 저런 말을 했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왜 이런 말을 바꿔서 얘기할까? 왜 이 단어가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고 왜 이런 문장은 이런 논리성을 가질까? 사고를 성실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거, 본인이 잘못 이해한 거, 의미 파악을 잘못한 거, 본인이 찾아낸 정보가 문제풀이에 오히려 반대가 되는 단서였고 이런 사고 과정에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고 과정 안에 여러분의 성실함이 보인다면 이 과정이 끝난 후 폭발적인 사고력의 증가와
폭발적인 문해력 증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예비고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파이팅 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영어 공부 부담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연습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이번 겨울방학 알차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쪼록 1학년 내신 잘 버텨오고 이겨내느라 수고 많았고 이제 내년을 향해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